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기초규제,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김일중입니다. 생활 속의 발견을 강조했던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크리스마스 시즌 세 딸의 쇼핑에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업의 매장을 즐겨 찾는지를 직접 보면서 종목 발굴에 나선 건데요. 이 대중이 열광하는 소위 대박 제품을 봤을 때 누군가는 나도 저 제품을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어느 회사 제품일까?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를 생각하기 마련이죠. 똑똑한 개미라면 후자에 속해야 하겠죠? 주위를 잘 살펴서 실제 사람들의 지갑을 꾸준히 열게 하는 기업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 제2의 피터 린치를 꿈꾼다면 기억해야 할 투자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주식 필살기가 절실한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무기. 오늘도 두 전략가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주식병법과 함께 하신다면 주식 초보 탈출! 주식병법 그 5번째 장을 열어봅니다. 국제 해상운임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무려 3배 넘게 오른 수준으로요. 3월 29일 이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겠죠? 국제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가 7월 5일 기준 13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수가 이제 매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9일 이후에 쭉 오르고 있대요. 잠깐만요. 근데 해상 운임이 오르면 이 주식 촉으로 봤을 때 해운주도 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 곽현아 씨는 흐름을 읽을 줄 아세요. 네. 현아 린치. 피터 린치 말고 현아 린치. 현아 린치. 하지만 우리 현아 씨의 단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네네. 불나방 같은 너무 그냥 불만 보면 뛰어들려고 하는 그 날개만 좀 죽이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도 타오르고 싶어. 안 돼, 안 돼. 그래도 내 몸뚱아리는 있어야지. 오늘도 뜨겁게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정말 뜨거운 국제 해상운임 지난해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올 상반기에 이제 강세를 지속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은 운임 강세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국제 해상운임 그 추이와 상승 이유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먼저 추이부터 지켜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2020년 이전부터는 장기 불황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공급망 좀 병목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이 풀리면서 운임이 좀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저 때 네.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 실적 최고를 또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경기 둔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불황 아닌 불황으로 빠지네요, 갔었습니다. 또. 하지만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다시 이제 운임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좋은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자, 그럼 이제 지난 3월 말부터 이렇게 해상운임이 쭉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홍해 사태의 장기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홍해 사태. 홍해 사태로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가 막혀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우회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더 오랫동안 네, 더 운항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임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해요. 네. 지금 뭐 미국이 이제 대중국 관세 부과를 조금 과하게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가 오르기 전에 중국발 밀어내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물자들을 수출을 하려고 해요, 미국에.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과 대미 우회 수출이 가능한 멕시코라든가 그리고 캐나다에 보내는 화물량을 좀 빠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고래 싸움으로 해상운임이 지금 또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마은행 통행 제한을 그 이유로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마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지속된 가뭄 때문에 운하에 물을 공급하는 같은 호수 네. 여기 수위가 너무 낮아져서 하루에 통과하는 선박수를 제한을 했는데 기존 통과하는 선박수의 절반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그만큼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야, 신기하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진짜 미치는군요. 무슨 나비 효과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컨테이너 해운의 성수기는 7월에서 8월. 네. 그리고 겨울인 12월에서 1월 딱 이 구간이 성수기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서 화주들이 이제 조기 선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물려 성수기까지 겹쳐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이제 홍해 사태 장기화 그리고 미중의 무역 갈등 여기에 해운업계 성수기까지 겹치면서 국제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올 하반기까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럼 우리 개미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지 개미들이 놓쳐선 안 될 투자 포인트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홍주원, 서성민 두 전략가가 해상운임 상승으로 수혜를 입는 섹터를 필승 전략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두 분 준비되셨죠? 네. 자, 먼저 홍주원 전략가의 필승 전략부터 살펴볼까요? 저의 필승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 아 이제 좀 드디어 아는 사자성어 나오네요. 아, 아는 거 나왔죠? 네. 예, 뜻풀이도 해주셔야죠. 고생 끝에 이게 온다. 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지만 네. 기다리면 빛을 볼 거라는 의미에서 고진감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이제부터 좋은 날이 올 건데 그 첫 조짐이 바로 해상운임에 대한 상승 이것이 좀 모멘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필승 전략은 국제 해상운임 상승으로 가장 먼저 수혜를 입는 해운업에 좀 주목해보자 이 말입니다. 해운업에 주목을 해라. 네. 참 나 진짜 너무 뿌듯하다. 왜요, 제가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해상운임 오르면 해운주 오른다고.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내 얘기 들으면 떡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일절만 해. 내가 좀 밀어보려고. 내 얘기 들으면 떡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 생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해운업에 주목을 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각현아 씨가 또 제대로 본 거예요. 네. 해상운임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해운업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해운 쪽에서 가장 핫한 STX 그린 로지스를 비롯해서 여러 해운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해운주들 사이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기업이 있다면서요? 바로 HM입니다. HM이 또 알아, 얽힌. 또 알아? 아, 그럼요. HM이 진짜 코로나 때 쭉쭉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제가 중간에 한번 살짝 담궜다가 조금 빠졌었는데 예. 그때 좀 제가 재미를 좀 봤죠. 오. 네. 그때 한 학비 좀 벌었죠. 대학원 학비. 그래요? 네. 야, 괜찮았어요. 행복한 추억이 있는. 고마워, 땡큐, HM. 근데 또 주목해야 된다잖아요. 이거에. 그러니까. 그럼 다시 들어가야 돼? 적셔야 돼? H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에요. 1만 TEU급 소대형 선박 비율이 선박량의 80%가 넘는 곳은 글로벌 선사 중에 HM이 유일합니다. 아, 유일해요. 네. 그리고 이제 HM이 투자한 컨테이너선이 적기에 좀 투입이 되면서 글로벌 물동량을 흡수한 결과로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역시 HM이 그때부터 좀 잘하고 있더라고. 선견지명이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미들이 이 HM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HM이 한때 또 테슬라를 잇는 흠슬라. 흠슬라. 흠슬라라는 별칭이 있어요. 네, 하늘을 막 올 계속 그냥 달나라까지 갈 너무 것 오르니까 같아요. 그리고 해운업계 에코프로라고 할 수도 있죠. 정말 당시 주가가 얼마나 올랐었는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이시죠? 저 쭉 올라가요. 야. 지금 2019년도 대비 최저가가 2,12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2년 만에 최고가가 51,1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저점 대비해서는 2,300%가 오른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이후에 조정을 조금 깊숙하게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 그렇겠다. 있겠어요. 최근에 운임 상승 이슈에 따라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조금 꿈틀꿈틀거리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바닥 구간은 조금 충분히 다져놨다. 오, 네. 네, 이제 조금씩 오를 건데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투자해도 뭐 200% 300%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안전하게 뭐 한 20, 30%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는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0, 30%도 어디예요? 엄청 그렇죠. 크죠. 어마어마한 네. 거죠. 그럼요. 네. 어쨌든 바닥은 다져놓은 상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네네. 그래프 보면 진짜 이렇게 가파른 상승선 중간쯤에 곽현아 씨가 그쵸. 들어갔다가 행복한 추억으로 빠지신 네, 건데 네. 저 최고점쯤 어딘가에 사셨다가 지금 아직도 불안불안하게 움켜쥐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어떻게 예. 명상을 해야 돼요? 요가를 해야 돼요? 일단 저는 주식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서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만 원대 기준으로 하면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더 오래 전에 사신 분들, 예를 들어 2007년도에 사신 분들은 이 종목이 38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HM이 38만 네, 그럼 38만 원에서 2천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대응이 늦었을 때는 정말 큰일 날 수 있구나.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무섭다. 네, 지금은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계속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해운주들은 어떨지 궁금해요. 지금 현재 다른 해운주들 역시 비슷한 차트 흐름을 갖고 있긴 해요. 네. 차트도 좀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다 비슷하죠. 오, 네, 비슷비슷해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네. 올랐다 조정받고 못 올라가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조금 치고 올라가려고 하다 다시 빠지고 이거는 다 비슷하죠. 다만 여기 추가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1등 업체와 따라가는 업체들의 매출과 실적 차이가 너무 극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보통 다른 섹터나 다른 테마들은 대장주가 움직이면은 뭐 대장주만큼은 아니지만 대장주에 버금가는 혹은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대장주 이상만큼 올라가는 종목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해운업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는 섹터들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장주는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대장주가 움직여야 따라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더라도 대장주가 먼저 가고 오르더라도 대장주가 많이 오른다. 저 자신만만한 눈빛 아주 좋아요. 네. 아. 자, 홍주원, 서성민 두 주식 전략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평법. 지금까지 홍주원 전략가의 필승 전략 들어봤고요. 서성민 전략가의 필승 전략 들어보기 전에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병법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주세요.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이고요.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두 전략가가 주식평법 채널 통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두 전략가의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가지고 전략주는 온 전략주는 10조요? 10조 원이요. 너무 힘줘 소개했다. 자, 이번에는 서성민 전략가의 필승 전략 볼까요? 네, 저의 필승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와신상담입니다. 제가 또 상담 대학원 박사과정이 있는데 와신상담 끌리네요. 근데 혜연 씨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요? 아니에요. 박사 이거 하나요. 상담 쪽의 박사? 네, 상담 쪽. 곽 박사 조금 될 거예요. 조금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 무슨 뜻이에요? 네, 와신상담은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 라는 뜻이잖아요. 네. 한때 조선소가 문을 닫는 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 같은 걸 통해서 또 한 번의 슈퍼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필승 전략은 1등을 뺏기고 다시 칼을 간 우리 조선업에 주목하자. 좋다. 저도 이제 불나방 개미 안 하고 와신상담에서 이 수익 얻는 똑똑한 개미가 되고 싶네요. 타다들 타다들. 근데 와신 상담을 하려면 일단 네.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저 아픔은 이미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 할 수 지금도 있어. 겪고 있어요. 그럼 와신 상담 자격이 있어요. 예.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국제 해상 운임이 상승하면 컨테이너선 가격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의 LNG선 수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혜도 얻을 수가 있겠죠. 즉 운임 상승 그리고 발주 증가, 선가 상승 거기에 따른 조선업계의 전체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그리고 한때 K조선을 이끌었던 게 바로 컨테이너선입니다. 네. 근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따라오는 동안에 우리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고 있느라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선주들의 컨테이너선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희소식도 더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선박 건조 가격도
높게 책정이 될까요? 이 선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그 수요가 수요와 많으니까. 공급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을 배제하고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원자재거든요. 아, 원자재가 오르니까 가격도 네, 오르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발주를 받았을 때 적자였는데 원자재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발주받은 물량을 만들면은 흑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기존 가격이 다 네. 받아놨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들면 만들수록 흑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호재가 많네.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조선주들의 차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 역시 보실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패턴이 그러네. 비슷하죠. 왜냐하면 시클리컬이라고 해서 이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021년도에는 수주 기대감, 2023년도에는 본격 실적 반영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올 초에 조금 조정을 받는 듯 했지만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죠. 네. 그 이유는 아까 홍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원자재 하락분이 반영이 되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단기 고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호황기에 대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아, 있습니다. 진짜요? 아, 지금도 많이 뭔가 좀 오른 느낌인데 지금 적셔도 된다고요? 짧은 네네. 기간으로 보시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네네. 한번 삼성중공업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긴 기간을 보세요. 뭐야? 많이 올랐을 때 대비하면 정말 많이 빠졌죠. 네, 좀 반도 안 네,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반이 뭡니까?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는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네. 더 긴 기간으로 보면 10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10분의 1이요? 네. 지금 가격대를 보면 바닥을 살짝 다지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가격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야, 요 있죠. 끝에서 희망을 보시는 건군요, 지금. 지금 약간, 예. 약간 지금 발동 걸리려고 하는 지금 타이밍이네요. 어떡하지? 왜 또? 또 지금 어떡해. 나 지금 불나방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 임계점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10분의 1 하잖아요. 아, 근데 그 얘기는 좀 그만큼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있다는 뜻이니까. 아, 지금 보니까 이 삼성고 차트가 지금 10,000원을 근데 넘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이렇게 다지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저의 전략 한번 두 전문가들께 좀 약간 체크받고 싶어요. 아, 이거 짚어드려요. 자, 네. 박현아 전략가의 필승 전략은 뭡니까? 저의 필승 전략은 깔짝깔짝입니다. 아, 내 오디오가 아깝긴 처음이다. 내려갔을 때 깔짝 들어갔다 이제 좀 오른쪽 싶어 오예 탁 팔고 깔짝 들어갔다 그런 탁 팔고. 저렴한 표현 말고 좀 다른 고스란한 표현. 옆에서 맨날 뭐 적시었냐는 뭘 깔짝거린다는 아, 정말. 이거 어때요? 깔짝깔짝 치고 빠지고.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는 테마나 섹터가 있고요. 예. 그냥 묻어둬야 되는 섹터가 있는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후자에 해당이 되죠. 진득하게. 진득하게 가져가야 돼요. 사실 이거 지금 부도 안 난 게 다행인 거예요. 오, 그 장기 불황을 딛고 드디어 흑자 전환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거를 방금 말씀하신 표현으로 깔짝깔짝거린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깔짝깔짝거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갑자기 서운해지네, 진짜. 네.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거는 그냥 묻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은 네. 딱 묻어뒀다가 열면 억소리 날까요? 어우 소리 나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네. 장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아하. 들어봤고요. 자, 한편 이제 국내 조선 빅3가 대규모 계약 체결에 성공을 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수주 랠리를 시작을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자, 고부가 가치 선박 LNG선 수주 실적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조선업체 5군데는 연초에 제시했던 수주 목표액의 85%를 이미 6개월 안에 달성을 한 모습입니다. 오. 6개월 만이지 85%요? 네, 특히 빅3 중에 한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대규모 LNG 운반선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은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을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조선 빅3의 수주 목표치 달성은 연말까지는 상당히 여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조선업계는 희소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이 새로 제작하는 선박의 가격 지수를 뜻하는 신조선가 이게 계속 상승을 또 하고 있대요. 와, 진짜 오늘 방송 저 너무 지금 혈액순환 제대로 하게 하네요. 혈이 지금. 풀린 느낌이에요. 뻥 뚫린 느낌이에요 지금. 완전 기분 좋은데 이대로 쭉 가자. 네.
네, 6월 21일 기준 신조선가 지수는 187.24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08년 9월 기준으로 191.6에 근접한 상황이고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대 신조선가를 올해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조선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조선업 슈퍼사이클 돌아오는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은 슈퍼사이클이라고 명명하기는 아직은 이른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올해 1분기에 조선 빅3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동반 흑자를 달성을 했어요. 일감 기준으로 3년치를 쌓아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좀 더 마진이 크고 수익성이 좋은 제품들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선업 업계에서는 좋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사이클이 2026년도까지는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끝내준다. 아니, 네. 우리 방송인도 3년치 일감 미리 프로그램 계약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우 뿌듯하죠. 그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프로그램 고르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이야.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또 기분이 확 와닿네요. 특히나 우리 또 한국의 조선업이 어쨌든 호재라고 하니까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홍주원, 서성민 두 주식 전략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 평법. 해상운임 상승으로 수혜를 입은 섹터로 두 분의 해운, 조선, 필승 전략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정말 진짜가 남아있죠? 자, 개미들이 원하는 바로 그거, 두 전략가의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정말 저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시간입니다. 홍 소장님, 오늘의 전략주 뭔가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전략주는 올해 조단위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조단이라고요? 영업이익입니다. 이야, 무슨 기업이야, 이 기업이? 어마어마하네요. 코로나 시기 물류 대란을 겪으면서 10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던 기업이에요. 10조요? 10조 원이요. 네. 2023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네. 6조 5,700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조. 그런데 네. 소장님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딱 끝내시면 서운하잖아요. 하나 더 주세요. 강력한 힌트. 제가 이미 강력한 힌트를 지금 드렸습니다.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은 다 채셨을 거예요. 이미 삼성전자보다 코로나 시기에 더 높은 영업이익을 냈다. 요게 가장 강력한 아, 힌트다. 그럼. 가장 네. 강력하다. 자, 이렇게 홍주원 전략가의 전략주 힌트 들어봤고요. 이번엔 서성민 전략가의 힌트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전략주는 이미 상반기에 작년 수주 총액을 뛰어넘은 기업입니다. 이게 또 뭐야? 빨리 설명해 주세요. 네, 최근 중동 지역의 선사 두 곳으로부터 2조 넘는 규모의 수주를 달성한 기업으로요. 친환경 선박인 LNG선 수주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LNG선은 많이 남아요. 그래요? 많이 남는 게 네, 좋죠.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제품을 많이 판다는 건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특징으로는 초대형 원유 선박 운송선이 있거든요. 네. 그게 VLCC라고 하는데 네.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건조 실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운항 중인 VLCC 중에 이 기업계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강력한 힌트 네.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홍주원, 서성민 두 전략가의 전략주 설명 잘 들어보셨죠? 두 개의 전략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병법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톡 추가 방법 문의가 정말 많아서 알려드리는데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여시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주식병법 입력하신 후에 나오는 채널 목록에서 주식병법 클릭하신 후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누른 뒤에 팝업 창에서 채널 추가를 클릭하면 친구 추가가 완료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이제 5번째 장을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식병법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주식병법 6번째 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주식 무기 주식 병법! 세계로 뻗어나가는 K
뷰티. 48억 1천만 달러로 시장의 니즈를 빠르게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제 피부가 보장합니다. 우리나라 제 화장품이 왔다다. 저의 필승 전략을 제한도 확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